10월 22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56% 상승한 3,883.6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5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6% 상승한 879.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이수화학, SM백셀, 디젠스, 네오리진, 우리산업홀딩스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1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9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난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기차 캐즘이 해소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실적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펠리서 캐피탈이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LG화학에게 이사회 개편과 자사주 매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펠리서 캐피탈은 LG화학의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장기주주로 LG화학이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LG화학의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고 LG엔솔의 지분을 활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LG화학이 주주환원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석유화학 테마입니다. 유안타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내년부터 석유화학 업황이 본격적인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도 보고서를 통해 석유화학 업종의 하방 압력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유럽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에서도 구조조정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있으며 석유 수출국의 감산도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업황 회복 기대감을 잊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SK케미칼은 언론을 통해 아리바이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구형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아리바이오와 합병을 추진 중인 소록스도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자동차 부품 테마입니다. 10월 말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동차 부문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며 자동차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율이 15%로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SM백셀은 납축전지를 활용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상법 개정 테마입니다. 여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주사들과 더불어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들이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지주사들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촉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에는 지주사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방향성이 추가되면서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전망에 상법 개정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배당 권한을 갖는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로봇 테마입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양산을 위해 부품을 대량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봇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의 정밀 제어 장치 제조 기업인 사나 인텔리전트 컨트롤스에서 옵티머스 관련 부품을 대량으로 주문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테슬라가 옵티머스의 설계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내년 중으로 대량 생산을 준비 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CP 시스템은 최근 언론을 통해 로봇 케이블 보호 시스템인 로보웨이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는 CP 시스템의 기술력이 전 세계 자동차 제조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이며
주요 완성차 라인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WSI는 의료로봇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최근 독립리서치 아리스는 WSI가 유봇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봇은 WSI가 개발한 의료로봇으로 산부인과의 복강경 수술과 약물 주입용 어시스트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네오리진과 NFC, 광명전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네오리진은 과거에 보안 사업을 영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광명전기를 비롯한 전력설비 기업들은 3분기 실적 기대감을 잇고 있는데요. 광명전기는 원전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에서 원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원전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이버원을 비롯한 보안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통신 기업들이 연달아 해킹 피해를 당한 가운데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때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어요. 또한 차세대 보안 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보안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로킷헬스케어는 영업이익이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도 로킷헬스케어는 최근 언론을 통해 미국 대형 3사 병원에서 당뇨발 재생치료에 대한 공공보험 수령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성과는 로킷헬스케어의 재생치료가 미국 공공보험 체계에서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은 첫 번째 실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지역 난방공사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9월 열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44.6만 기가칼로리를 기록하고 냉수 판매량은 5.4% 감소한 3.5만 기가칼로리를 기록했으며 전기 판매량은 109% 증가한 1245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TNR 바이오팹은 오늘 유상증자 청약 결과를 공시했는데요. 구주주 청약률이 102%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DI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했습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코카콜라와 제너럴모터스 등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어쩌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불발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에 어젯밤 나스닥 지수는 0.1%의 하락세를 보였고 S&P 지수는 0%로 보합 마감했으며 다우 지수는 0.4%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도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다만 한미 간의 정상회담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에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DI는 고객사의 HBM4 신규 장비 콜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전해지면서 나쁜 기대감을 잇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DI의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가 최근 테스트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형지 INC가 남북 경협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5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인데요. 특히 이번 도발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지면서 주목받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방산 기업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퀀타매트릭스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는 퀀타매트릭스가 국내 최초로 미국 정부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 대응 프로젝트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로템을 비롯한 방산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하락한 반면에 방산 기업들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현대로템은 언론을 통해 국내 철도업계 최초로 산업제어 시스템 보안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현대로템은 향후 글로벌 주요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입찰 수준을 충족하여 철도 사업의 해외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플리토는 공급 계약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플리토는 공시를 통해 글로벌 IT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인공지능 기반의 언어 모델 연구 및 개발용 데이터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계약 규모는 42억 원이며 최근 매출액 대비 20%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삼양엠텍을 비롯한 조선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미 간의 관세 합의문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 간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또한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 2위는 흥하해온, 3위는 NK, 4위는 SM백셀,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하나오션,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이수화학, 9위는 DI,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동양, SM백셀, 이수화학, DI입니다. 동양은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우선주와 함께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SM백셀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자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은 석유화학 및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DI는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고객사의 콜테스트에 통과하면서 수주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흥하해온을 비롯한 해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수입 액화 천연가스의 70% 이상을 국내 해운사들이 운송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해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해운업계가 상당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효림에이텍, 2위는 효림로봇, 3위는 CP시스템, 4위는 사이버원, 5위는 형지INC, 6위는 삼양엠텍, 7위는 코데즈컴바인, 8위는 국일재지, 9위는 에코프로, 10위는 한라캐스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효림에이텍, CP시스템, 사이버원, 형지INC, 삼양엠텍, 에코프로입니다. 효림에이텍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자 효림로봇을 최대 주주로 두고 있습니다. CP시스템은 로봇 케이블 보호 시스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사이버원은 보안 관련주입니다. 형지INC는 남북 경협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삼양엠텍은 조선기자재 및 원전 관련주입니다. 에코프로는 2차전지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나오션, 4위는 LG화학,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현대로템, 7위는 현대차, 8위는 네이버, 9위는 LG엔솔, 10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LG화학, 현대로템입니다. LG화학은 2차전지 및 석유화학 관련주로 영국 행동주의 펀드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제안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 및 철도 기업으로 철도업계 최초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에코프로, 2위는 삼양엠텍, 3위는 G2G바이오, 4위는 에코프로 BM,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로킷헬스케어, 7위는 효림로봇, 8위는 한라캐스트, 9위는 제닉스 로보틱스, 10위는 사이버원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에코프로, 삼양엠텍, 로킷헬스케어, 사이버원입니다. 에코프로는 2차전지 기업이며 삼양엠텍은 조선기자재 및 원전 관련주입니다. 로킷헬스케어는 미국 대형 3차 병원에서 공공보험 수령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사이버원은 보안 관련주입니다.